최근 한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의 이력입니다. 1991년생, 이제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출생, 미국과 우간다의 이중 국적을 가진 인물입니다. 명문대 교수인 아버지와 영화 감독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젊은 시장의 등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무엇에서 출발했는가입니다. 1월 초 방송에서 뉴욕의 집값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룸 임대료가 한 달 700만 원에 이른다는 현실. 소득이 높은 도시라 해도 삶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람다니는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기존 정치가 풀지 못한 집값, 양극화의 문제를 그는 정면에서 다뤘습니다. 뉴욕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역시 일상에서 정치와의 거리를 느끼곤 합니다. 평범한 시민의 생각과 그것을 대신한다는 정치 사이의 괴리감. 오늘은 그 간극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평범한 시민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젊은 청년 정치인이 뉴욕시를 책임지고 나서준 것도 참 대단하고 그를 믿고 지지해준 뉴욕 시민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네. 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맞습니까? 저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다가오면서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제 뉴스를 보면 그냥 특정 후보를 좀 부각시킨다 아니면 이제 뭐 만들기 뉴스 인물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뉴스라는 느낌 정도를 받는 것 같고 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1,000원 당비를 내는 모 당원인데요. 요즘 홍보 문자나 뭐나 설문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일하시느라고 또 못 받으실 수도 아, 있고 네. 귀찮으니까 또 패싱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예. 패싱이죠. 우리 주태님은 어떨까요? 저도 강제 당원이 되었는데 뭐 이야기는 뭐 강제라고 해서 이제 주체성을 가지세요 보니까. 부인, 부인의 권유로 그 아주 소액의 당비를 내면서 이제 당원이 되었고 이 도시 이야기에 나오기도 한참 전에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잼버리나 그죠. 좀 잘 아, 하지. 그러니까. 진짜 잼버리를 이렇게 맞아. 유석열하고 같이 이렇게 싹 아, 잘 쌈 싸먹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올림픽인가. 이거 아마 전주 시민들 전북 시민들 10명 중에 10명 아니 1,000명, 1000명을 대다수는 물어봐도 네. 아마도 거의 대부분 반대가 9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도 반대라기보다는 대체 이게 생각 뭐냐? 자체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뭐냐? 이게 뭐이시여? 뭐 대형 정치인이 전북에 와서 이 화두를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디어에서는 열심히 이제 그걸 기사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듣기 싫어도 그 뉴스를 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전주에 도움이 되는겨? 뭐 되는 이런 것 식. 같기도 하고 예, 아닌 것 근데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뭐 큰 그 행사를 치러 갔잖아요. 잼버리. 왕창 망해먹은. 그리고 부산 뭐 엑스포. 엑스포 유치한다고 엄청 네. 호들갑 떨어대다가 정말 국제망신을 당한 그런 전례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금 다시 전주한주 통합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중단된 것 같아요. 또 있고. 근데 정작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좀 그 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특히 우리 지역 제가 음. 느낄 때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뭐 시민들의 소리는 그냥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 느낌? 왜냐하면은 이제 중앙에서 그런 정치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다 뭉쳐가지고 얼굴을 보인다든지 뭐 그런 정당에 충성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뭐 시민들과의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뭐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또 이제 민주당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결정되는 그 구도 속에서 그게 뭐 대안의 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아까 BRT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상의하고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그런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힘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되는 형태로 그 하다 보니까 후보들도 그렇게 쏠려다니고 유권자들의 시선도 이렇게 외면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막 선거 유세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저의 이야기로 사실 느껴지지 않거든요. 뭐 어떤 게 저희 이야기로
느껴지냐면 사실 메이저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뭐 특검 요즘 특검 그다음에 뭐 윤석열 무기징역이냐 아니냐 뭐 아니면 국무회의 요즘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보는 재미로 사실은 산다 싶을 정도 아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 음. 사실 근데 저희 집 앞에 그 큰 뉴스 말고 저희 집 앞에 BRT 이게 사실 저한테는 더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보다 이 국무회의가 더 재밌고 또 어떨 때는 뭐 이 윤석열 왜 사형이 안 나왔나.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전주 통합이 더 중요한데 이런 지지율이나 이 전주시장 누가 나왔는지 사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사실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철에 보면 거리 유세나 율동 같은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보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 저 중에 누구 찍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이제 거리 유세나 율동 보면서 개업식 홍보하는 느낌.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랑 생각이 너무 저 똑같네. 영혼의 메이트인가요? 왜 네. 똑같은 거 홍보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음. 정말 이제 하고자 하는 정책의 홍보나 이런 설득은 아예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만약에 이제 출산 육아 정책을 이제 뭐 설명하고자 하면 젊은 엄마 아빠를 만나러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노인 정책을 만들고자 하면 노인들을 만나서 가려운 것을 싹싹 긁어줘야 이제 표를 얻고 그다음에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억지로 알바 하시는 분들 내세워서 노래 개사해 가지고 그렇게 한들 옛날처럼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SNS에서 한 방만 딱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정치가 이제 변해가는 세상에 너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너무 후진적인 옛날 방법 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없앴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 정치가 도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철이 됐다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후보들이 이제 막 몇 개월 전부터 이름 알리기를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지 그 실제로 지역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지 어떤 게 필요하고 네. 무슨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뭐 가로등 교체하고 이런 거 말고 네. 실제로 여기 우리 지역에는 뭐 유치원이 몇 개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통학로가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 뭐 이런 정도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인다. 행정의 이게 디테일을 좀 그걸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살기 매력적인 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부모들이 잘 살 수 있는 음.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음. 애들이 행복하려면 부모님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일 보장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보육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미 아기를 다 키웠지만 이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공공 보육이 잘 되지 않으면 애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소아과 뭐지 병원도 많이 없고 이런 의료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돼야지만 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매장 근처가 이쪽 그 병무청 오거리 뒤쪽에 이제 골목인데 전부 다 골목이거든. 사실 제가 그쪽에 가서 틈나는 대로 산책을 많이 하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사색하기는 정말 좋은 공간인데 아파트가 또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주합도 생기고 또 그 앞에도 뭐 그 천사마을 이쪽도 지금 아파트가 또 새로 네. 대단지가 또 들어섰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런 골목들을 청년들에게 사업을 하든 뭐 저리의 어떤 그런 이자를 물어서 사업을 모금해서 그 도미토리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들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존이라도 어느 정도 만들면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 숙박비가 제일 사실 힘들거든요. 숙박비 때문에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 뭐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시고 하면 숙박비가 6, 70만 원이요. 뭐 성수기는 더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 숙박비 때문에 여행 가기가 부담스럽서 당일치기로 그냥 가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도미토리나 게스트하우스들을 조금 시에서 조금 매입을 하고 많은 부분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입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 관리를 맡기고 아니면 그 사업을 공모해서 좀 윈윈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와서 도시의 활기도 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술가들도 뭐 재생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니까요. 그 지금 어쨌든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뭐 시장 후보님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제안을 한번 해보시든지. 이번에 그 뭐야 이재명 대통령 그걸 신청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나?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거 뭐죠? 그 타운홀 미팅? 예, 떨어진 뭐, 것 같아요. 연락이 없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게 되게 머리를 빡 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서 되게 음, 각성하게 됐고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큰 원인도 사실 계엄이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선거에 좀 더 돌아오는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그다음에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맘다니 남단이. 람다니 남단이. 남단이랍니다. 남단이. 람다니 남단이. 예, 한국의 람다니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주 맛은 어떠셨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는 우리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무언가 우리 이야기를 잘 담아내지 못해 답답할 때도 계셨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주인들의 생각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외면하면 대신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양념을 더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치러질 선거의 밥상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준비되길 바라며 오늘의 오키포차를 마치고자 합니다.